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믿음이 깨지고 오랜 친구가 점점 멀어지며 따뜻했던 대화가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에 마주할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죠. 조금 더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바라고 했어도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 징조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에 집착하며 더 큰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 징후를 느꼈다면 미련업이 놓아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달릴수록 아픔만 깊어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언젠가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고민하며 그 관계를 붙잡고 계신가요?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모든 관계는 처음엔 따뜻합니다. 처음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은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떨 때는 이 관계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매일 연락하고 안부를 챙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일상을 묻지 않기 시작합니다. 의견을 주고받던 대화는 꽉 막힌 답변으로 이어지고 함께 있어도 대화는 의무적으로만 계속됩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핑계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여성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와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몇 년이 흐르면서 친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까지 함께 나누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먼저 연락을 하고 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점점 짧아졌고 약속을 잡아도 계속해서 취소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혼자만 노력하고 일단은 허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우리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나니 서운해. 그랬더니 친구는 이렇게 답하더라고. 그냥 요즘 너무 바빠. 나도 신경 써볼게. 하지만 그 후에도 친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어.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건 자신밖에 없다는 걸.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 결심은 오히려 그녀에게 자유를 안겨주었지.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혼자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관계는 서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신호는 바로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자락에 다다를 때에는 상대방이 점차 무례해지거나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예전엔 내 의견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말을 흘려듣거나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시간이 흐르면 이런 행동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를 하찮게 대하고 내가 베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한 친구와 특별한 유대를 이어왔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친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였던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 당일이 되어서야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며 다음을 기약하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점점 상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값비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맙다는 말 없이 잘 쓸게라는 짧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이 텅 비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만 계속 배려하고 다른 쪽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언젠가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대방의 무관심에 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상대의 변화된 태도를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두 번째 경고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이나 슬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함께 웃고 어려운 순간에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가고 있을 때는 이러한 감정의 나눔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점차 내 감정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시작됐죠. 예전이라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정말 잘됐다 라며 같이 기뻐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구나 라며 건조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힘겨운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걱정해주지 않고 다 그런 거야 라며 별일 아닌 듯 넘깁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너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마치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힘겹게 노력한 끝에 큰 성과를 이루고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 전화를 걸어 벅찬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연락할게 라고 말하며 대화를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줄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깊은 감정을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더 이상 그녀와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나의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고 나의 슬픔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관계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깊은 마음에 무관심하고 슬픔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관계를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점점 나를 가볍게 여기고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무례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가 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쉽게 깨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기분과 편의만을 앞세우며 나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중요한 결정마저도 혼자 내려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도 다반사였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사과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도 친구는 그를 낮추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 끝을 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언제나 균열이 가기 마련이고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며 만약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더 깊이 상처받기 전에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5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감정을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어주며 시간을 공유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나를 찾게 되죠. 관계의 시작은 단순한 부탁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연락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부탁의 크기도 커집니다. 반면에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상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별다른 관심 없이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의 기쁨 넘치는 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로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나 마음이 힘들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해왔고 평소에는 그녀의 삶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친구 역시 바쁘다며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정말 바쁜 것이라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멀어지는 이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만 소모되며 결국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친구와의 소중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관계에 얽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할 때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마지막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이해하려 하고, 더 맞추려고 애쓰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흘리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관심을 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연인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식사해야 하고, 더 값진 선물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 연인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차가운 말들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마음을 갉아먹으며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지켜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관계가 노력만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6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공허합니다. 두 번째, 대화가 의미 없이 반복되거나 줄어듭니다. 세 번째, 나의 행복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보인다면 이제는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슬픔이 몰려옵니다. 여섯 번째,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수록 내 자존감이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놓아야 할 인연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놓지 못하죠. 함께한 긴 시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혹시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인연임을 알리는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행복이 파괴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달라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만 애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더욱 빛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꽉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비로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끝난 인연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이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보인다면 한번 자신에게 그 인연을 놓아줄 시간인지 물어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감정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에 쓰이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